자, 폐기물의 정의, 폐기물의 종류 살펴봤고요. 이제 뭘 살펴봐야 되죠? 폐기물이 이제 어떻게 처리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폐기물의 처리가 무엇이냐? 또 이 개념부터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이렇게 굉장히 불친절하게 정의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폐기물이 치워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당연히 폐기물의 방치로 인한 여러 가지 환경적 문제가 발생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폐기물이 발생이 되면은 이 폐기물을 빨리 잘 치울 수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서, 혹은 폐기물이 발생할 때 폐기물만을 따로 모아서 보관을 해야 되고,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이동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동한 다음에 이 폐기물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뭔가를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이 조치를 어떻게 취할 거냐?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가 재활용이고 하나가 처분이다. 재활용이라고 하는 게 뭐냐? 폐기물이라는 걸 뭐라 그랬어요? 불필요한 물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재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물질을 필요한 물질로 전환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쓸모가 있게 됐으니까 그러면 쓰레기가 아니죠. 그래서 재활용 행위를 거쳐서 나온 결과물은 폐기물이 아닌 상태가 되죠. 그래서 폐기물의 지위에서 벗어났다. 원료나 상품이 되어버린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재활용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하고 격리를 시켜버려야죠. 완전히 떨어뜨려 놓아야 이 쓰레기로 인한 물질이 더 이상 우리한테 영향을 안 미치게 되는 것이죠. 격리를 어떻게 시켜요? 땅에 묻어버리는 게 격리죠. 쓰레기를 땅에 묻어야 쓰레기 처분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매립을 최종 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쓰레기를 바로 묻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것을 직접 매립이라고 해요. 중간에 뭔가 하나의 다른 처리 과정을 거친 다음에 매립할 수도 있겠죠. 대표적인 게 소각이잖아요. 소각이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를 태워서 탈 수 있는 것은 다 가스로 날려보내고 재만 남은 상태에서 이 재를 매립하는 거잖아요. 재만 남게 되니까 부피가 확 줄어들죠. 그러니까 소각을 하게 되면은 매립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 재를 매립하는 것을 간접 매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태워서 이 부피를 줄이는 행위를 중간 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 처분인 매립으로 가기 전에 매립하기 좋도록 독성을 제거하거나 부피를 줄이거나 하는 중간 작용을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소각이라고 하는 것은 태우는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적 중간 처분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막 압축기로 압축을 해서 물리적으로 부피를 확 줄여서 매립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것은 기계적 중간 처분이 되겠죠. 아니면 썩을 수 있는 것은 미생물로 막 분해를 시킬 수도 있겠죠. 이것을 생물학적 중간 처분이라고 하는 거고요. 다음에 화학 물질 같은 경우에는 막 중화를 하거나 증발을 시키거나 이런 작업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을 화학적 중간 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매립을 하게 되면 부피가 커지고, 그러니까 매립지 수명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그 쓰레기 독성으로 인한 침출소 관리라든지 매립가스 관리 등의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쓰레기를 바로 매립하지 말고 중간에 좀 매립 관리가 좀 용이하도록 전처리를 거친 다음에 매립하자. 그래서 중간 처분을 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 처분, 최종 처분 이런 개념이 나오는 것이고요. 재활용도 마찬가지로 중간 재활용, 최종 재활용 이런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최종 재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쓰레기가 아닌 원료나 제품 상태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쓰레기냐 제품이냐라고 하는 이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기준을 통과한 것을 최종 재활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중간 재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 재활용하기 전에
최종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중간에 작업을 하는 것을 중간 재활용이라고 합니다. 플라스틱을 예로 들면은 이제 플라스틱의 재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플라스틱을 파쇄를 해서 세척을 한 다음에 녹여서 이렇게 쭉 국수가락처럼 뽑아낸 다음에 이걸 식혀서 잘라서 쌀알 모양으로 만들게 되면 펠릿이라는 플라스틱 재생 원료가 만들어졌다고 해요. 펠릿이 만들어지게 되면 재생 원료로서 제품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펠릿까지 만드는 공정이 이제 최종 재활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펠릿까지 안 만들고 플라스틱을 가져와서 파쇄까지만 해요. 파쇄까지 한 다음에 펠릿 만드는 공장을 넘겨요. 그러면 파쇄까지 하는 공정을 중간 재활용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파쇄된 것을 가져와서 펠릿까지 만들게 되면 이건 최종 재활용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플라스틱을 가져와서 바로 펠릿까지 뽑아내면 중간 재활용과 최종 재활용이 한 개의 공정으로 쭉 연결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종합 재활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중간 처분과 최종 처분이 있는데 소각장도 있고 매립장도 있으면 종합 처분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처리의 기본 개념이 되겠고요. 재활용이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 7호에 보면 폐기물 재활용은 재사용, 재생이용, 에너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재사용하거나 재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재생이용을 하거나 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연료로 사용하거나, 이것을 재활용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 이 재활용을 리사이클링으로 번역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재활용이니까 당연히 리사이클링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영어로 리사이클링 그러면 재생이용만을 말합니다. 영어에서는 reuse, recycling, energy recovery 이렇게 다 구분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는 뭐지? recovery라는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 recovery가 reuse, recycle, energy recovery 이렇게 세 분이 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는 영어의 recovery에 해당되는 곳을 재활용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념에 오해가 발생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재활용의 법적 개념은 영어의 리사이클링이 아니다, 리커버리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외국에서는 상식적인 개념에서는 리사이클링 그러면은 쓰레기를 태워서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 근데 우리나라의 통계에서 재활용률 그러면 세 개의 행위가 모두 다 재활용으로 분류되니까 재활용률에 다 집계가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재활용률은 영어의 리사이클링 레이트에 비해서 더 많이 집계되는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재활용률을 영어의 리사이클링 레이트로 번역하면 안 된다. 리사이클링 레이트가 되려면은 우리나라 재활용률 통계에서 들어가 있는 에너지 회수 양을 빼버려야 진정한 재활용률이 되는 것이다. 가정에서 과자 봉지, 라면 봉지 이런 것들을 분리 배출하잖아요. 분리 배출하면은 80%는 SRF라고 해서 태워서 에너지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재활용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리 배출한 비닐은 엄밀한 의미에서 리사이클링이 아닌 것이죠.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재사용을 어떻게 볼 거냐. 우리가 일상적인 용어로 사용하는 재사용과 폐기물관리법에서 사용하는 재사용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중고 물품을 사용하는 것을 다 재사용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안 입는 옷이 있어요. 안 입는 옷을 구제가게나 아니면 아름다운 가게 이런 곳으로 팔거나 기부를 하거나 벼룩시장에 가서 판매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랬을 때 우리는 옷을 재사용했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요.
그것은 폐기물관리법에서 폐기물이 배출되어서 재사용된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일상적으로 중고라는 상품이 거래된 거예요. 그런데 안 입는 옷을 의류수거함으로 배출했어요. 그러면 나는 안 입는 옷을 폐기물로 배출한 거예요. 의류수거함에 있는 옷을 수거해서 그것을 선별해서 다시 의류 중고 가게로 판매를 했어요. 그러면 폐기물이 재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폐기물의 재사용과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재사용이라고 하는 개념은 구분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재사용부터 시작해서 에너지 회수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 2를 보면 하나하나 나열이 되어 있다. 다음에 에너지 회수의 경우에 에너지 회수를 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연료로 사용하거나 이게 뭐야? 뭘 저렇게 복잡하게 얘기해? 이거는 직접 에너지 회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령 그 섬유 공장에서 섬유 자투리가 나오잖아요. 그럼 섬유만 나올 거 아니에요? 단일한 성상의 쓰레기잖아요. 이것을 태워서 에너지를 해소하는 시설, 그러니까 소각 열에너지 회수 시설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소각 시설하고 그 형태는 유사한데 들어가는 쓰레기가 그냥 막 온갖 게 뒤죽박죽된 쓰레기를 집어넣는 것이냐, 아니면 뭐 섬유라든지 완전히 뭐 종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잘 선별된 단일 성상의 이런 쓰레기들을 집어넣는 것이냐, 뭐 이런 정도의 차이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집어넣어서 태워서 바로 나오는 열을 이용하게 되면은 직접 에너지 회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해소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거, 그러니까 폐기물을 선별을 해서 비닐을 따로 골라내서 막 파쇄해서 잘 태울 수 있는 상태로 만들잖아요. 그걸 우리가 SRF 혹은 폐기물 고형 연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든 거예요. 다음에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 요거는 시멘트 소승로를 생각하시면 돼요. 시멘트를 만드는 드럼통 같이 생긴 그 통 안에다가 시멘트를 만드는 석회석 등의 원료를 집어넣고 안에 유연탄을 집어넣어서 아주 고온에 굽는 게 시멘트를 만드는 공정이잖아요. 그러면 시멘트를 만들기 위해서 소성로라고 하는 이 드럼통처럼 생긴 아주 큰 통에 유연탄을 집어넣어서 태워야 되잖아요. 이 유연탄을 대체해서 비닐을 집어넣어요. 비닐 쓰레기를. 그러면 유연탄을 대체한 직접 연료로 사용 활동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쓰레기를 바로 직접 소각처럼 태워서 열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태울 수 있는 연료 형태로 가공을 해주거나 아니면 유연탄을 사용하는 곳에 유연탄을 대체하는 용도로 바로 집어넣거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에너지 회수라고 하는 것이다. 갑자기 어색해진다.